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분위기 있는 늦가을의 한가운데 분위기 있는 세 분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분위기도 그런데 기온도 정말 달라졌어요. 진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확 달라졌어요. 네.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생각나는 게 수능철이 됐구나 네. 싶은데 방송이 나가는 그 오늘 다음 날 바로 내일 수능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시험 봤을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르잖아요. 네, 일단 그 수능 전에는 학력고사라는 네. 이름이 있었고 왜 네. 고개를 학력고사 세대라 네. 여기서 나이가 가늠되는 것 같아서 이거 어쩔 수 갑자기. 없습니다. 예. 저 감독님 여기 이렇게 줄을 쫙 그어주세요. 쫙 그어주시고 이쪽이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분이 왜 저희는 그러세요? 이제 수능 세대. 예. 수학 여기 제가 진짜- 2세대입니다. 네, 예. 네. 두 번째 세대. 여쭤보겠습니다. 세대죠. 진짜 그 당시는 뭐 시험 풍경, 에피소드라고. 뭐 항상 이때면 뭐 떡을 먹든 엿을 먹든 이로 또 공부는 못했지만 시험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지만 왠지 그냥 이거를 딱 받고 있으면서 뭔가 내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예. 지금이야 굉장히 대학별로 전형들이 많지만 저 때도 거의 수능 하나 딱 그날 하루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럴 하루로. 때여서 그 날도 무척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수능을 잘 못 보면 내 인생도 망가질 거야라는 그 스트레스. 막 조들리는 게 엄청났었어요. 조들리는 게. 네. 근데 그때 저희 친척 언니가 사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언니가 저한테 은영아 열심히 하고서 이기는 거 다음으로 좋은 건 열심히 하고 지는 거야. 네가 과정에서 충실했으면 넌 너한테 떳떳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응원을 좀 받고서 수능장으로 좀 들어갔었거든요. 이 한 번에 이 하루 안에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가는 과정, 걸어가는 이제 오롯이 이제는 정말 성인이 돼서 걸어가야 하는 이 과정에 의미가 있을 거고 이왕이면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 이목을끄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뭔지 또 확인해봐야겠죠. 우영파 뉴스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노지 감귤이 금질 잘 받아 점땐 헙디다. 감귤이 막 돌고 보기도 좋대 너는디양. 영 좋은 분위기가 구짝하게 시리 비상품 감귤 포랑은 안 돼야 맞음. 도시계획 하는 뒤서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을 의논하여 신디 두 번 썩이나 또시 심사하랜 햄잼 맞음. 또시 필요한 것은 심서가 아닌 것 암수다. 고자왈 훼손 논란을 먼저 해결하게 맞음. 시끄럽게 허당 치와분 해수 풀장 사업 풋내 점지양. 감사원이서 조사한 한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이 어쩌냄수다. 의시대기업은 자연이형, 낭비원 피 같은 세금이형. 이건 누구 책임일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락산이 초자음인 좋게 냄수다. 어떤 한반도 평화가 우리 제주도서 시작되전 햄신가에. 자, 일단 오랜만에 첫 소식을 반가운 소식으로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노지감귤 출하된 지가 극조생이죠. 네. 한 달이 좀 넘은 것 극조생. 같은데 예. 가격을 그래도 괜찮게 받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일단 원래 초기에 출하됐을 때 당시는 10kg당 2만 원대로 굉장히 호조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약 한 17,000원대, 예.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감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북한으로 이 싱싱하고 달고 맛있는 이 감귤 200톤이 이제 제주에서 바로 이제 북한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주말에 이 소식 들으면서 정말 도민으로서도 뿌듯하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얘기 나오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감귤 한번 딱 먹어본다는 이거 아니 진척하게 그러니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안 하는데 네, 네. 바나나를 먹으면서 이제 필리핀을 느끼고 이제 저쪽 네. 남쪽 나라를 느끼고 이렇게 하듯 이제 북에 계신 분들은 귤을 드시면서 이 제주를 한번 느껴보시고 상상을 해보셨으면 네, 좋지 않을까 북한에서 굉장히 귀한 귤이라고 그렇죠. 해요. 네. 뭐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네. 과일이 뭐 과일 자체가 나오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뭐 비타민 C라는 영양분 섭취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어쨌든 실제 그 제주산 귤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북한 주민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도 계속해서 북측을 주목해봐야 되는 게 온난화 때문에 점점 올라가잖아요. 뭐 세계 네.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북한에서도 뭐 아니, 많이 할 그때는 거예요. 뭐 파인애플로 보내주면 항상 이맘때쯤 아이고 일손모자라. 네. 감귤 딸 사람 없어. 그래서 그러게. 심지어 다른 지방에서 뭐 웃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감귤 국민수학단이라고. 국민수학단. 그래서 이거 보는데 아니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네,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만들어진 게 제주농협인력지원센터라는 게 예. 올해부터 좀 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곳에서 육지와 중개해주는 역할이. 네, 육지와 도내에 있는 분들의 인력을 조금 지원을 하는 그래서 뭐 상해보험비나 뭐 왕복 항공료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좀 수정사항 거쳐서 올해 두 번째예요. 올 겨울엔 543명 모집을 할 예정인데 좀 모집도 순조롭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아 나도 밑강을 좀 딸까. 저랑 같이 가요. 함께 같이 저 가죠. 작년까지 맞아요. 땄거든요. 그 똑똑 따는 이런 재미가 아니, 또 이게 되게 있더라고요. 지금 또 딴다고 하니까 이게 또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따는 거를 하고 남성분들은 나르는 거. 그렇죠. 나르죠. 허리 굉장히 많이 다친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한 이틀 알아놓습니다. 저희 저도 따봤고. 듣고 함부로 듣고 저 남성분들 함부로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체력과 네. 근데 이렇게 인력을 모집할 정도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농촌이 그만큼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고 이미 뭐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로 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때 돼가지고 뭐 인력 모집하고 이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 정책 어떻게 연결해서 그렇죠. 갈 것인가에 대한 예산 수립, 근본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 구조를 바꾸는 같습니다.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좋은 가격 받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자, 그 지난 한 주 화제 오른 곳이 있죠. 뭐 계속 화제에 오르는 중입니다만 지난주는 좀 이상하게 화제 올랐어요. 제주 사파리 월드 사업. 네. 지난 7월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요. 곧자왈 경계 용역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다 했는데 끝나지 않았는데 또 자리가 마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그 왜 이렇게 다시 또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규모가 무려 말아도 3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진짜. 예, 뭐 거의 한 100제곱미터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뭐 동물원이라든가 사파리, 관광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골프장도 들어가죠? 네네. 네. 그래서 74만 제곱미터 정도는 이제 마을 토지, 예. 나머지 25만 제곱미터가 이제 도유지. 그 제주도 소유의 그 도유지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올랐는데 어쨌든 뭐 이게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이게 심의를 통과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안 했습니다만 이게 왜 올렸을까? 예. 예, 결론은 굳이. 그거죠. 예, 네. 왜 올렸을까? 뭐 재심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곧자발 용역 관련해 가지고 이게 내년 5월까지 이게 계획이 된 거다 보니까 이 이후에 도출이 되어야 하고 또 요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물 관련해서 상수 공급 계획 그리고 하수 처리 계획 같은 것을 조금 더 재산정하고 이걸 좀 계획을 구체화시켜라라고 해서 이렇게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그리고 도의회 동의. 도의회 동의가 끝나면 이제 사실상 제주도가 이제 사업 승인을 하겠죠. 이제 그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예. 상황입니다. 경계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다시 똑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내린 글쎄요 참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은영 씨? 그러니까 반려 사유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었는데 저도 이걸 보는데 대체 보통 이런 사업이 이렇게 강행되는 데 이면은 아니 뭘 믿고 이렇게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뭘 믿고가 아니라 왜 이렇게 쫄려서 지금 이렇게 좀 시급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를 좀 보게 돼요. 곧자와 경계 설정 이 용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복리에 쓰레기 내립장지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좀 저는 보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용역이 나오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그 곧자왈 지대에 속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기 전에 얼른 그 논란이 커지기 전에 얼른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동복리 주민들께서 그 사파리월드 허가와 그리고 그 허가가 되면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 그렇죠. 네, 이거를 좀 완공시킬 수 있게 허락을 하겠다 이런 그렇게 의견을 의견이 나왔나요? 이게 저는 전지적 그렇게 보고 원희룡 있습니다. 시점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좀 이런 동복리 부분들이 주민들이
좀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 좀 지금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항상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억지로 좀 넓혀가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제주도 측에서는 에이 던지고 보자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보고 저는 이게 아까 물 얘기하셨는데 조금 동복리나 김영 여기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면 지금 월정리랑 김영리에서 그 동부 하수 처리장 네. 그 증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해서 그게 좀 중단된 상태예요. 사실 뭐 신화 역사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지금 벌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좀 주민들하고 좀 미래 비전을 두고 좀 협의하는 행정의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계속 심의에 올릴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복리 주민들이 그 다른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시설들을 많이 좀 떠안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 뭔가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경제적으로 이런 걸 좀 고민해봤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도 지금 이해가 되고 네. 또 전체 조천업의 입장도 이해가 돼서 이게 또 주민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네. 그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인 것 또 같습니다. 발라놓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근데 저희가 지난달 26일이었죠. 조천읍 남사르 습지 네. 인정받은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맞아요. 네. 아유 근데 이제 사파리 월드 또 이게 계속 추진되면 정말 이거 일관성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했는데 이제 그 우려가 너무 빨리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심의를 앞두고 조천읍 이장 협의회에서 이제 중단 촉구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조천읍 이 주민들께서는 지난 8년 동안 이 그 고유의 어떤 습지와 곶자왈이 이제 미래 세대의 유산이다라고 하면서 람사르 습지 그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태계 파괴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인증조차도 철회될 수 있고 또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습지와 지화소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로 중단 촉구를 했는데 그 르만 덴마크 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환경은 국민 행복 지수와 직결된다. 우리 국민 행복 지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 말인데요. 그 행복 지수 높은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죠. 주로 뭐 네. 북유럽 북유럽. 그런 쪽 네, 아닌가요? 네, 네. 뭐 구체적으로 하면 부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 네. 일이죠. 예, 뭐 소득과 관계없이. 네, 네, 관계없이 거기는 행복 지수를 아예 그 법 안에 가장 최상위에 올려놔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모든 정책이나 예산을 할 때 행복 지수를 반드시 그 도입을 해야만이 이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코스타리카나 뭐 핀란드. 근데 이 세 나라의 국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환경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행복을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환경 지켰다고 해서 당장 행복하진 않지만 이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 제주도, 우리 더 나아가 대한민국도 정말 국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텐데 원희룡 지사 늘 도민 중심에 두고 도민과 소통하겠다라는 얘기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정말 좀 새겨 들어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년 전이었던가요? 그 철거 논란 때문에 말이 많았던 곽지혜 숲풀장. 변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네. 뭐 여러 곳에서 판단을 나름 했습니다만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전에 내렸던 제주도 감사위의 결정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네, 예, 어떻게 보셨는지. 상반되게 나왔죠. 네. 이 과수 해수풀장 얘기하면 잠깐 도민들께서는 그거 뭐더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1월에 이 과수 해수풀장이요 주민수건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억 원을 들여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련 시작을 하고 나니까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 등 행정 절차들 제대로 하지 않고 착공을 했다고 해서 중단이 됐고 2016년 8월에 도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서 이건 잘못됐다 원상복구해라 그러면서 그 철거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무려 4억 4천만 원을 담당 공무원들 공무원. 네. 하이즈 포함해가지고 4명에게 부과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 떠들썩했잖아요. 중요한 건 도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처분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결정은 감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현직 퇴직 공무원들 이 4분이 감사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했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서 최근에 이제 변상 책임이 없다라는 없다. 결과가 네. 나왔어요.
정말 도감사위원회 결정과 상반된 이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뭐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존중 안 하면 어쩔 겁니까? 이 최종 결론은 맞아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데 네. 중요한 건 그래도 체면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다른 게 저도 이제 감사원의 그 처분 결과 내용을 이제 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감사위원회 내용도 이렇게 봤는데 그 일단은 지금 이게 그 변상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곽지 과물 해변 일대가 원래는 이제 2004년에 관광지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따라서 그 관광진흥법이라든가 특별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사업 계획 작성이나 승인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그 개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담당이나 해당 과장, 국장 등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만 검토했다면 대상지가 관광지로 지정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서 이를 검토하지 않고 실시 설계 용역을 작성해서 국장 정결로 사업을 시행한 것은 굉장한 과실이 네. 있다라고 이렇게 커다란 실수로 감사위원회가 보는 거네요. 본 거고요. 예. 이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공무원 노조에서 문제 제기한 게 왜 하위직만 못 살게 구느냐.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들은 왜 하고 네.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위가 그거를 했어요. 시장이 결재를 한 거는 이 조선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 내역서에 불과하고 이거는 어떤 시장의 결심을 묻는 게 아니고 단순 참고용에 불과한 문서다. 그래서 시장은 이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재라는 결론을 자체에 내시더라고요. 들어가 있지 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의 영역의 차이를 네. 마치 이제 감사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모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약간 비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의 실패나 비리가 발견될 시에 쓰리 콤보의 도지사 그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좀 봐요. 뭐 담당자 문책, 예. 그리고 공개 사과, 그 재발 방지 약속 세 가지죠. 이건 항상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자 문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벌금의 수위를 보면 맞아요. 사실 네. 일선 공무원들 계장, 과장이 더 높고 국장이 이제 1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짚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책임선도 행정시장과 도지사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빠져 있고요. 실은 굉장히 경종을 울린 사례인 거거든요. 이게 적극적 행정하지 말고 몸살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이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자 하면 위 단계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예. 꼼꼼하게 챙기고 체크해라라는 예. 경종을 울린 것인데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동안 과연 변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참 이번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발표 난 거를 보면서 이제 언론 기사 나온 것들 이렇게 제목들을 봤는데 뭐 책임 없다. 마침내 이제 약간 면죄부를 줘버리는 면죄부를 듯한, 줘버리니까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곽지과물 해변이 이런 개발에 의한 피해는 있었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그 공무원들한테 물어야 될지 아니면 당시 김병립 시장한테 물어야 될지 아니면 뭐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지역 정치인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그 지역 정치인 그 도의원한테 물어야 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물어야 될지 저는 이거 끝까지 한번 파봐야 된다고 봐요. 변상에 너무 초점이 맞춰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네. 지금. 자, 이외에 또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신 뉴스 한 주 동안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지일 씨.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지난 1일자로 이제 경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네.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자체가 원래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검찰이 이거 진짜 기소를 할까 말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는 아마 거의 정해진 수순일 네. 거다라고 네. 보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원지사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나름대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게 대법원에 이제 2016년에 나온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있는데 사전 선거 운동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실제 선거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좀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둘다 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5월 23일과 5월 24일은 선거에서 불과 이제 임박. 20일 정도 그렇죠. 떨어진 상황이고 너무 가까워요. 또 이틀 연속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틀 연속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그런 뭐 이제 어쨌든 뭐 법원에서 이제 예. 판단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아마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데, 근데 그 원지사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그냥 저 경고로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왜 경찰이 뒤늦게 이걸 들쑤셔가지고 뭐 법리적인 다툼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정치적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저 도지사들이 경찰에 대해서 좀 요즘 반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 말고도 다른 지역도.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선관위가 그때 경고를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끝난 것인가? 이게 끝난 것이 아닌가? 새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미있는 지점이 선관위원장이 바로 누굽니까? 누구죠? 제주지방법원장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와버리면 네. 아니 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에서는 그냥 서면 공고를 줬는데 법원에서 100만 원 땅땅땅 때려버리면 네. 이게 선관위가 되게 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금 좀 재밌게 좀 지켜볼 만한 좀 그런 건덕지가 있다. 예. 예. 어쨌든 만약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복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벌써부터 이게 뭐 벌써 보궐선거 얘기도 스물스물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어떤 판결이 나와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네. 같고 예. 그걸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죠. 예. 근데 그럴수록 도민들만 피해보고 네. 정책 제대로 안 갈 것이고 생각은 딴 데가 있어서 그게 가장 걱정스럽죠. 자, 다음 우리 고은영 씨 개인적으로 뉴스. 저는 지금 한라수목원이나 삼매봉공원이나 뭐 사라봉 이런 곳들이 알겠다. 내후년이면 없어질 위기에 처해 네.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좀 선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예. 하죠.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형편없다라는 환경단체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 이렇게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도시계획 시설들 중에 사유지가 포함된 네, 그런 어떤 부지가 많은데 행정에서 이거를 2020년까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소유 권한이나 다 이런 넘어가는 부분들이 거죠. 다 네. 일몰, 네.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네. 그러니까 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좀 이제 보장을 해주는 제도인 거죠. 근데 제주에 이런 공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 감사 얘기할 때도 지적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몇 맞아요. 년 동안 네. 반복되는 사안들이 있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저희 뉴스에서도 이거 짚은 지가 꽤 꽤 됐거든요. 됐죠. 네. 네. 근데 변한 게 계속 없어요. 나오는데 그래서 돈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특별 회계, 그러니까 따로 통장을 갖고 있는 거죠.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민에게 필요한 도시공원을 사들인 게 아니라 도로를 개발하기 위한 토지 보상으로 그 비용을 거의 95%를 사용을 한 써버렸죠. 거죠. 네. 네. 아주 그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그 일몰제를 대비해서 매입 기금을 국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켠으로는 그 서울에도 좀 사업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큰 대규모 사업장. 여기에 개발이익을 기부받는 형태로 해서 도시공원을 좀 유지하려는 그 플랜을 쫙 몇 년짜리를 좀 발표를 했어요. 지금 그거 앞다퉈서 발표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그 비용들을 다른 데다 써놓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1,500억 네. 원을 발행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실제 그 계획이 있나, 얼마나 많이 여기 투입을 할 건가. 그러니까 2022년 동안 1,650억밖에 책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러네요. 금액이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도에서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라는 공수표를 지금 막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이런 그 일몰제 같은 경우엔. 그렇게 땅이 풀려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면 누구에게 가장 혜택이 갈까요? 뭐, 아세이토 유세이 건
그쵸. 토건 토지주들 그 주변부의 맞아요. 어떤 토지주들부터 해서 건설사들 근데 뭐 이런 또 부분 집 없는 사람들한테 또 생길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네. 그거는 중요한 건 사유지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네. 이게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로드맵이 사실 없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드러나고 네. 여기에 뭐 아파트를 지어서 뭐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거나 뭐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나 네. 지금의 이야기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매입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 결국엔 충분한 계획이 지금 좀 보이지 않는 비어있는 구성인 네.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주희 씨가 꼽은 뉴스. 저는요 그 제가 선정을 할 때 문화예술 행사 좀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해마다 무슨 축제다 행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11월이 날씨가 딱 좋아서 이 행사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행사만 한번 쭉 나열해 야, 볼게요. 정보까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아하, 네. 명판 역시. 글로벌 청년 문화 포럼.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최남단 방어 축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지금 총 16건이에요. 근데 상당히 큰 행사도 몇 개 있고요. 굵직굵직한 그 행사도 많았고 근데 중요한 건 무려 11건이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거든요. 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런 축제 행사 혹은 전시회에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혈세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행사를 쭉 나열할 때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뭉쳐서 보여지는 몇 개는 있는데 요소에 들어가 있는 전시의 홍보는 약간 단타성으로 나가고 있고 그걸 수집해 놓은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일이 다 검색하고 SNS에 홍보된 것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끼워 나갔는데 도민의 혈세 쓰여지고 또 오랫동안 준비하잖아요. 그분들의 노력과 그 열정을 생각하면 좀 더 홍보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한눈에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민들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정말 그 관계자하고 관계자의 지인분들만 알아서 아유 왔단 가라게 나 이거 햄짜이 왕은혜 뭐 또 도와주라 이러면서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도민들 제대로 잘 알아서 참여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의 향유권은 정말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좀 그렇게 좀 고쳐 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You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South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A band is blowing Dixie, double fall 자, 이어서 오늘의 주제 토크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평양까지 문 대통령이 또 방문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기세가 끊어졌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서울 먼저 들렀다가 오더라도 오겠지만은 달라진 남북 관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이제 서로 만나서 다시 넘어가고. 네. 인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유 그럼 저는 언제 넘어가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고은영 씨. 지난번에 국제 관함식 우리 맨 첫 시간에 다뤘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평화의 바람아 제주에도 불어라. 네. 좀 그게 몹시 제주도민이라면 그 부분이 사실 가장 목말랐던 네. 갈증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 이렇게 조금씩 남북 관계가 실제 변화가 되면서 우리한테도 평화의 바람이 좀 불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좀 네.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양 정상들께서 컵라면을 함께 백록담에서 이렇게 호로록 드시면서 제주의 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사실 그 북한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생물권 보전 지역 뭐 5개 넘게 있는 지구들이 있고 막 그렇지만 많이 좀 파괴가 된 상황이라고 해요. 네,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한라산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북에도 좀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이날 좀 찍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고지열 씨. 한라산 얘기를 좀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제가 도청 출입할 때 지사님이 한 번도 한라산을 간 적이 없어요. 기자들하고 기자단하고 이제 갈 때는 네. 그 사실 이제 그 비서실이나 이제 공보관실 통해 가지고 기자 거기 이제 그 간사단이 있거든요. 네. 간사단하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좀 우리 저 제주도에서도 뭔가를 좀 해야 되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해서 좀 같이 좀 가시죠. 이게 원래 그래서 뭐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는데 네. 이번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원래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날 먼저 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제주도 왔다가 한라산을 간다는 얘기가 간다는 얘기가 나왔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지사가 한라산을 가겠다 네. 이렇게 가셨다는 제가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근데 네, 뭐. 아마 타이밍상 그 감귤 보내는 그 이 북한으로 보내는 일이 간밤에 생긴 일은 아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론 박원순 시장님이 내려오니까 뭐 그때 같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 입장 차원에서는 또 감귤이 북한으로 8년 만에 이제 보내지는 이런 그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네. 나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이런 게 결과. 맞물려서라고 아니면은, 좀 좋게 네. 해석할 수도 있을 것 박원순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장이 지사님 제가 너무 삐딱했네요. 예. 고지열 씨 어쨌든 이렇게 그 원 지사까지 올라가서 점검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를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산을 방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산에 오지 않으면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꼭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은영 씨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백록담 내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지 뭐 점검하는 그 지시도 실제 원지사께서 하셨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제주도 의회에서 그 금강산에서 좀 실제 예, 예, 의회 맞아요. 의장의 좀 그 친서 예, 이걸 전달하는 친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문정태 거기에 강철남 의원. 예, 예. 네, 맞습니다. 직접 네, 네. 가셔서 그 의장의 친서를 좀 전달을 하고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전달을 하면서 한라산에 실제 한번 모시고 싶다라고 의회 단위에서도 초청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네, 실제 좀 오실 것 같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북한 정상이 뭐 당연히 없겠죠? 네. 뭐 제주를 방문하고 한라산을 온 적은 방문하고. 없습니다만은 네. 제가 좀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 과거에 저희가 1999년부터 네.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을 해마다 거르지 않고 2010년도까지 하다가 오이사 조치 때문에 중단이 됐잖아요. 2000년도에 그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해 가을에 제주도에서 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제1차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제17차 장관급 회담 등 계속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그 남북이 관련된 장관급 회담을 계속 제주도에서 개최를 한 바 있는데 그 역할은 결국 감귤 보내기 사업이 가장 그 똑똑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비타민 C 외교다. 맞아요. 예, 이런 네, 평까지 했고요. 뭐 그 이후에 뭐 평화 축전을 이제 제주에서 열면서 또 그 190명 정도의 선수단이 오기도 했고 또 북으로 초청을 받아서 뭐 한 800여 명 제주도민들이 그랬죠. 대표로 네. 또 가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그런 걸 보면 제주도가 지금에 있어서 갑자기라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한라산을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여러 것들이 뭐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뭐 환경 파괴하면서까지 헬기 거기에 내리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오르진 않더라도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제주 바다를 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바다를 보고 그 근처에 있는 유명한 혹은
뭐 허름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주 음식을 먹었으면 네. 좋겠다. 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가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바다를 선택을 했냐면 제주, 북한 평화 크루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한간에는 이제 북한이 이제 관광을 재개하면 제주도 관광 오는 게 이제 또 싹 빠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저는 그 바다를 끼면서 제주와 이 북한의 연결 그게 이제 평화 크루즈로 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주 바다를 좀 이렇게 보면서 구상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2015년에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2015년 때 준비했었던 하지만 지금 국가 단위의 어떤 그런 좀 경직된 구조에서 실행할 수 없었던 정책을 지금 요새 다시 꺼내서 손질을 하고 있나 봐요. 5+1 그거 네, 네, 5+1 사업에 사업인데 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북한 감귤 보내기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 예. 어떤 예, 이런 교차 관광들 관광. 그리고 한라산 백두산 뭐 환경 생태 보존 뭐 협력 사업 그리고 제주와 북한을 잇는 크루즈 사업 이렇게 네. 있고요. 뭐 제주 포럼에 참석한다든지 에너지 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총 흑돼지 사업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네, 좀 이렇게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미돼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가 간 관계가 좀 이제 경직되면서 바로 이제 중단이 됐던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 평양에 돼지 공장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기자재들을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보내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협력하자 해가지고 제주 흑돼지 사육 협력 사업을 시도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이제 바로 중단이 되어서 그 연장선상이어서 네.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 마리도 못 간 거예요. 네, 아직 뭐 못 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야, 이거 상상만 해도 네. 아니 북한에 그 식당 갔는데.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소 떼 물고 방북한 것처럼 진짜 네. 원지사님이 돼지 떼 물고 이렇게 방북하시면 그림이 역사적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흑돼지로 예, 까맣게. 네, 이거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는 음매할 텐데 돼지는 재밌을 것 같네요. 꽥꽥꽥. 우리가 감귤에 가려가지고 너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우리가 또 대정하면 또 이제 마늘의 예. 주산지 아니겠습니까? 만홍. 예, 만홍. 네. 그러니까 대정 마늘이 개성에서 그 마늘 이거 또 까는 과정이 또 이게 또 네. 기계가 못하고 사람이 또 직접 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내 한 그 유통업체와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그 개성시 그 성남동이라는 곳에 이제 가공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하루 평균 이제 40톤 정도 이제 깐 마늘을 이렇게 보내면 이제 포장해가지고 남한에 다시 내려오고 네. 이게 국내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제 유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판매되고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지금 이제 좀 막혔는데 좀 다시 하면은 좀 감귤과 더불어 가지고 좀 뭔가 좋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감귤은 그래요. 감귤은 우리가 생산되고 있는 거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게끔 하는 건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생산된 마늘을 보내면 거기서 이걸 또 까는 포장하는 네, 과정을 네.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다 보니까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네. 주는 게 있고 받는 네. 게 있는 윈윈이죠. 예 그렇죠. 네. 아마 저쪽에서도 그런 걸 많이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게 아마 이번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버전 1.0의 그 이런 사업 교류 행사들을 했다면 지금은 좀 인적 교류 그리고 맞습니다. 좀 서로 윈윈하는 이런 네. 방향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독일이 우리보다 좀 한 발 앞서서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동독하고 서독하고 과거에 통일되기 전에 지자체끼리의 교류 사업을 자매 결연 그 도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통일 직전에 몇 맞아요, 년간 계속 했었어요. 그때 실제 신문을 교환한다든지 오, 네. 그건 좀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하나의 국가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야, 프로그램들을 계속했던 사전 거예요. 작업들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이 커다란 테마 안에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좀 그럼요. 개발을 맞아요. 해서 그런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국면에 좀 역할을 하면 우리 도민들 얼마나 자존감도 올라가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쟁 억지라든가 어떤 그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 안에 그 하부 조직으로 하부 기능하는 도시와 도시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엊그젠가 이제 그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 행사가 정말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좀 정책적으로 많이 장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도시 간의 우호 관계. 네. 이게 이제 국가 간에 뭔가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다른 채널이 살아 있으면은 네. 이 파국은 면할 수 있는 그런 유럽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네. 있다고 합니다. 선이후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이 먼저는 쉬운 것부터 하고 후난 어려운 거는 뒤에 풀어도 된다. 네. 사실 마음 같아서야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남북 교류 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내고 싶죠. 뭐 오이사 조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도 네.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남북 관계라는 계란을 떨어뜨리지 않고 조심 잘 들고 갈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계란을 안전하게 주방까지 갖고 가는 그것도 또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문제인데 우리만 결정 100% 못 내려지는 문제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도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동문시장 상인분들 한 10분 정도를 개인적으로 좀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그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전에 금광산 관광이 국가적으로 좀 활발했을 때 그때 당시에 대형마트들도 딱 그때 맞춰가지고 제주도 내에 딱 이렇게 많이 들어오던 시점이라서 장사가 하나도 안 됐대요.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 이런 좀 단기적인 문제도 고려하고 그 대북 사업에 국가 예산이 좀 이렇게 되면 우린 실제적으로 좀 교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그 재정적인 흐름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그 도내에서 협력 기금이나 이런 것도 마련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좀 재정적인 좀 자주 재원 확보 방안 이런 것도 좀 준비하면서 남북 사업을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네. 자, 제주는 국가가 지정한 평화의 섬입니다. 그동안 평화의 섬이란 타이틀에 걸맞지 않았던 일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 남북교류의 선구자 역할을 잘 수행해낸다면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겠죠. 자, 끝으로 오늘의 손길을 심어볼 시간인데 혹시 뭐 북한에서 만나는 손기 뭐 연구해 오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박주희 씨 오늘 손기. 저는 그 대나무인데요. 대나무? 모소 대나무 씨를 심겠습니다. 잠깐만. 지난번에 뭐였죠? 지난번에 무슨 이빨 옥수수. 점점 어려워져요. 네. 품종이 개량이 돼가지고. 예, 모소 대나무, 모소대나무. 예,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 씨는요. 그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하루에 1m 이상, 그래서 단 6주 만에 15m의 울창한 숲을 만든다고 에이. 해요. 에이. 진짜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아주 작은 싹만 나오지 위로 솟아오르질 않아서.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이 대나무는 아래로 뿌리를 깊고 넓게 뻗쳐서 단 6주 만에 울창한 숲을 이루는데 결국엔 인내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앞서 다룬 환경의 문제나 남북 관계의 문제나 저는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면 결국엔 환경이 행복 도시를 만들 것이고 남북 관계가 일상이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모소대나무 처음 알게 됐고요. 네. 고은희 씨. 네. 저희가 감귤을 보냈으니 아까 송이 얘기도 하셨지만 감귤을 보냈으니 북한의 그 유명한 감자를 가져와서 아. 심어야죠. 그러니까 감자. 제가 지난번에 평화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토종 씨앗 교류 사업 같은 것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잠깐 그 해저 터널 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보내고 또 가져오고 해서 저는 제주의 우영팥에 북한의 감자를 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실제로 갖고 온 건 없는 거죠? 오늘은 안 심어도 돼요, 오늘은? 제가 가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오지일 씨. 저는 뭐 알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도의원분들한테 좀 사람 좀 되라고 먹으라고 했던 만홍. 네, 아, 오늘은 네. 언급도 됐습니다. 네. 그 남북 교류의 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고민하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만홍 심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성교훈을 잘 들었고요. 자, 우영팥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팥 아니었어요? 그러네.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안녕히 계십시오 하니까 같이 이렇게 된 거야. 네, 네, 아유, 갑자기. 네. 우영팥.